안녕하세요. 텍스토리의 세무사 박진성입니다. 요즘 우리나라가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면서 날로 상속세에 대한 관심이 늘어가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상속세 셀프 신고 방법과 필요 서류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파트는 상속세 신고 서류입니다. 세무대리인을 통해서 신고를 하시든 셀프로 신고를 하시든 반드시 첨부해야 되는 서류들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 서류들을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서 및 자진납부 계산서입니다. 이는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해서 상속인들이 물려받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를 차감하고요. 여기서 세율을 곱한 상속세 최종세액이 기재가 되는 서류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상속세 과세가액 명세서입니다. 이는 상속인들이 받은 총 상속 재산에서 비과세나 공제, 그리고 각종 감면, 그리고 사전 증여 재산이 기록된 서류입니다. 세 번째로는 상속받은 총 재산 명세입니다. 이는 각종 상속 재산이 있겠죠. 이 재산별로 이 재산에 대한 세부적인 항목을 기재하는 서류입니다. 네 번째로 상속인별 상속재산 및 평가명세서입니다. 상속재산을 어떻게 상속인들한테 배분할지 정해진 후 각 상속인들이 상속재산을 어떻게 가져갔는지 이를 세부적으로 기록한 서류입니다. 다섯 번째로 채무, 공과금, 장례비용 상속공제명세서입니다. 상속세법에서는 피상속인이 보유하고 있던 채무나 장례비용, 각종 공과금 등을 공제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를 세부적으로 기록한 명세서입니다. 여섯 번째로 배우자 상속공제 명세서입니다. 상속인들 중에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기본으로 받을 수 있는 5억보다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한 30억까지요. 이 경우에 이 배우자 상속공제 금액이 어떻게 산출되었는지를 기록하는 서류입니다. 일곱 번째로 상속 개시 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처분한 재산이 있거나 채무를 상환한 경우에는 이 사용처를 소명하는 명세서입니다. 상속세법에는 1년에서 2년 사이에 2억 이상, 5억 이상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상환한 경우가 있다면 이 사용처를 소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를 기록한 서류입니다. 일곱 번째로 금융재산 상속공제 명세서입니다. 금융재산 상속공제란 피상속인이 보유한 금융재산이 금융채무보다 크다면 그 큰 금액의 대략 20%를 상속공제로 받을 수 있는 서류입니다. 이를 세부적으로 기록한 서류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가족관계증명서나 사망진단서가 있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서류는 상속세 신고 시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되는 서류입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서류는 해당되는 것이 있을 때 제출해야 되는 서류입니다. 첫 번째로 상속재산 중에 부동산이 있는 경우에는 등기부 등본이나 건축물 대장, 토지 대장을 제출해야 됩니다. 그리고 부동산을 임대하고 있었다 할 때는 임대차 계약서를 무조건 제출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보증금이 있을 때는 보증금이 채무로 잡히기 때문에 이 채무를 이제 상속공제 받으시려면 임대차 계약서를 필수로 제출하셔야 되는 것이죠. 이 외에 또 부동산 재산이 있는데 여기에 근저당이 잡혀 있다, 담보대출이 있다 하면은 상속일 현재 기준으로 채무 잔액 증명서를 제출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피상속인이 법인 대표셨다, 법인 주주셨다. 이 경우에 비상장 주식이 상속이 될 텐데 이때는 비상장 주식을 평가한 평가명세서를 같이 제출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관할 세무서에서 이 비상장 주식이 적합한 방식으로 산출된 가격이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겠죠. 그리고 채무, 공과금, 장례비 이 경우에도 명세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채무 같은 경우에는 피상속일 당시 대출금 잔액이라든가 장례비 같은 경우에는 장지 비용이라든지 장례식장에서 쓴 비용이 될 테고요. 공과금 같은 경우에는 지로 고지서나 세금을 납부하라는 문자나 카톡 등이 해당될 수 있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법정 지분대로 상속재산을 나누지 않았을 때는
상속재산 협의분할서나 유언장을 첨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상속재산 중에 예금이 있을 때는 상속일 당시 계좌별로 잔고증명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8번째로 종교단체 등 공익단체에 기부한 재산과 아니면 국가기관에 기부한 재산이 있다면 그 영수증 제출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는 상속세 비과세 재산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상속세 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해서 보험금을 지급을 받았다 하면 관련 보험계약서와 대금을 지급받은 대금 증빙을 같이 제출해야 됩니다. 정말 제출해야 될 서류들이 많죠. 그래서 상속세는 가급적이면 세무대리인한테 맡기는 것이 낫습니다. 그럼 이제부터는 상속세 신고 기한입니다. 상속세는 피상속인이 돌아가신 날 기준으로 6개월이 지난 날이 속하는 달에 말일까지 신고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피상속인께서 2023년 7월에 돌아가셨다 하면 7월 기준으로 6개월 뒤는 2024년 1월입니다. 2024년 1월 31일까지 신고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상속세는 어떻게 신고를 해야 될까요? 일단 신고 방법은 서면 신고와 전자 신고가 있습니다. 서면 신고는 말 그대로 세무서에서 서식을 구하신 뒤 직접 기재를 하셔서 민원실에 제출하는 것이 서면 신고이고요. 전자 신고는 홈택스에서 세금 신고, 상속세 신고를 클릭하셔서 직접 마우스로 재산을 입력하시고 기입하셔서 상속세 신고를 하는 것이 전자 신고입니다. 마지막으로 상속세 납부 방법입니다. 첫 번째로는 상속세 세액을 한꺼번에 납부하시는 즉시 납부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2번에 걸쳐서 납부하는 분할 납부가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최대 10년에 걸쳐서 납부할 수 있는 연부연납이 있습니다. 보통 상속세는 금액이 크기 때문에 재산을 팔지 않는 이상에는 좀 현금이 많이 모자랄 수가 있죠. 이래서 연부연납을 많이 신청을 하시는데, 연부연납을 신청하게 되시면 관련 부동산 재산 이런데 담보를 잡힐 수가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상속세 신고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정말 상속세는 좀 복잡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세무대리인을 통해서 신고하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저희 텍스토리도 상속세 전문 세무사로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으니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상담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세무사 박진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